사운드 플레이가 중요시되는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게이밍 헤드셋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들이 있는 건 아는데 매번 적들에게 뒤치기를 당했던 분들이라면 헤드셋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성능 좋은 추천 헤드셋을 준비했습니다. 음향 전문 회사인 젠하이저에서 분사한 브랜드 이포스는 게이밍 헤드셋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제품은 출시한 지 꽤 지났는데도 꾸준히 잘 팔리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구성품으로는 USB 동글, 마이크로 USB 충전 케이블로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첫인상이 마이크가 없었다면 게이밍 헤드셋이라고 보지 않을 만큼 심플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지문이 잘 남지 않는 플라스틱 소재로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유연한 편입니다. 헤드밴드는 양쪽 4cm 조절로 조절폭이 큰 편이라서 머리가 큰 유저들도 무리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캡은 귀에 닿는 부분이 벨벳이라서 촉감이 좋고 수분에도 강한 편입니다. 버튼 구성은 단순한 편으로 전원 버튼과 USB 충전 포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 노브가 있습니다. 마이크는 내리면 자동으로 켜지고 올리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어서 직관적인 사용성이 특징이며 탈부착은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의 꾸준한 판매량의 이유는 아무래도 10만원대 헤드셋 중에서는 정말 사프를 하기 위한 최적의 제품이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간감이 매우 좋아서 배틀로얄 게임 시 적 위치의 거리 구분과 방향을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어서 어디로 이동할지 빠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무선으로만 연결이 가능한 제품이며 완충 시 최대 100시간의 긴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무선 제품이 15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배터리 타임이죠. 충전은 마이크로 USB 5핀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충전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런 단점을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약 285g의 가벼운 무게라서 오랫동안 사용할 때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사운드 품질에 비해서 마이크 품질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운드 품질 대비 아쉽다는 정도이고 10만원 초반대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 마이크 역시 무난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의 퀄리티를 중요시한다면 이 제품을 추천하고 마이크나 소프트웨어 같은 부가 기능을 중요시한다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레이저의 역대급 무선 헤드셋이라 할 수 있는 바라쿠다 X입니다. 구성품으로는 무선 C타입 동글과 3.5mm 오디오 잭, USB-C 충전 케이블, USB-C 확장 케이블 등이 있습니다. 게이머들의 편의를 생각한 구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헤드셋 좌측과 헤어밴드에 레이저 로고가 있고 RGB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지문은 약간 잘 보이는 소재입니다. 헤어밴드는 얇고 감촉은 부드러워서 장시간 착용 시 머리가 아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헤드셋은 앞뒤 좌우로 유연하게 움직여서 뜨지 않고 밀착이 잘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셋 길이는 약 3.5cm 정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어컵은 메모리 폼을 사용해서 푹신한 느낌이며 안쪽에 드라이버가 있는 곳이 움푹 들어간 인체공학적 디자인이라 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하단부에는 마이크, C타입, 3.5mm 단자, 전원, 볼륨, 음소거 버튼 등의 다양한 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레이저의 40mm 트라이포스 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 저음이 너무 약하거나 강하지 않은 적당한 수준의 밸런스를 보여주고 게임할 때도 거리감이나 방향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는 수준입니다. 호불호 없는 깔끔한 소리를 좋아한다면 이 제품이 마음에 드실 겁니다. 마이크는 파이어룸이나 바람 소리가 들리는 등 사운드 품질에 비해서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한 GSP370에 비하면 마이크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데 가격을 생각하면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타임은 20시간이며 무게는 약 250g으로 이 제품 역시 가벼워서 게임을 장시간 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 제품은 10만원 초반대로 레이저 치고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운드 퀄리티도 뛰어나고 PC뿐 아니라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마이크 성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역대급 무선 게이밍 헤드셋 커세어 HS80입니다. 먼저 제품의 구성을 살펴보면 C타입 케이블, USB 동글 매우 심플한 구성입니다. 커세어 HS80은 기존의 커세어 제품들과 조금 다른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상단 헤드밴드 부분은 머리에 직접 닿는 형태가 아니라 통기성 천 패브릭과 플로팅 헤드밴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머리가 맞닿는 부분은 인조 가죽이 있어서 쿠션감이 뛰어나서 장시간 게임 시 압박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헤드셋
헤드셋 길이 조절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헤드밴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 크기에 맞게 사용할 수는 있는데 머리가 크신 분들은 조금 압박감이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어컵은 메모리 폼을 채용해서 쿠션감이 뛰어난 편입니다. 헤드셋 좌우 모두 RGB 조명이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셋 하단부에 C타입 충전 단자, 전원 버튼, 볼륨 조절 버튼, LED 표시 등이 있으며 볼륨 조절 버튼을 눌러서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한 EQ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품 좌측에 달린 마이크는 올리면 켜지고 내리면 꺼지는 직관적인 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따로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마이크 끝에는 LED가 있는데 LED 색상으로 마이크 온 오프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HS80은 20에서 3000Hz의 광범위한 주파수를 들려주는 50mm 네오디뮴 드라이버를 사용하며 공간 오디오인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서 영화나 게임을 할 때 타 헤드셋의 7.1 채널과는 다르게 현실감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음질로 이 제품은 기존 커세어 제품들과 비교하면 외관보다 사운드에 더 힘을 줬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의 음질은 앞서 소개한 두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게임하면서 팀플레이를 진행할 때 마이크 음질을 중요시한다면 상당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배터리 타임은 20시간이며 무게는 약 360g으로 약간 무거운 편에 속하니 장시간 게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틸 시리즈의 게이밍 헤드셋인 아크티스 시리즈는 게이머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크티스 노바 시리즈는 스틸 시리즈의 새로운 헤드셋 라인업으로 아크티스 노바 1부터 아크티스 노바 프로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크티스 노바 3는 입문에서 중급 사이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유선이고 우선 구성품을 보면 C2A 연장선과 USB, C2C, 3.5mm 이렇게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PC나 콘솔 게임, 스마트폰, 엑스박스 시리즈까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아크티스 헤드셋이 미니멀한 느낌이었다면 아크티스 노바 라인업은 2단 이어컵 구조의 스틸 시리즈 로고, 그 주변을 감싸는 RGB까지 조금 더 게임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이지만 지문이 잘 남지 않는 전체 도장 처리로 인해서 꽤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헤드셋은 길이를 늘리거나 밴드의 위치를 조절하는 등 두 가지의 사용법이 가능한데 헤드셋 길이 조절은 몇 단계 조절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게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이어캡은 메모리 폼을 사용해서 귀에 느껴지는 착용감이나 촉감은 부드럽다고 느끼실 겁니다. 헤드셋 왼쪽에 넣었다 빼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고 C타입 포트, 볼륨 조절 노브, 마이크 음소거 버튼 등이 있습니다. 40mm의 네오디뮴 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 가상 7.1이나 EQ 조절을 후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헤드셋 기본적인 성향은 플랫한 느낌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원하는 게임이나 음악 장르를 선택하면 EQ 설정이 알아서 되니까 편리합니다. 마이크는 배경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성화하면 키보드 치는 소리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기능을 보여줍니다. 제품의 무게는 약 253g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아크티스 노바 3는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가격이나 무게, 스펙에 좋은 밸런스를 가진 제품으로 10만원 초반대 저렴한 가격으로 게임용으로는 손색이 없으면서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뛰어난 제품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화려한 RGB를 추구하는 레이저가 출시한 제품치고는 아주 수수한 디자인을 한 제품인데 불필요한 멋을 줄이고 게이밍 헤드셋으로서 조금 더 기본에 초점을 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구성품을 살펴보면 불량 마이크, USB 사운드 카드, 헤드셋이 들어가는 검은색 천주머니가 있습니다. 무광 마감에 과하지 않게 들어간 녹색 컬러 포인트가 인상적입니다. 무광 마감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지문이나 유분은 조금 묻는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밴드는 울트라 소프트 메모리 폼을 사용해서 착용 시 압박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어 쿠션도 매우 푹신해서 귀의 압박감을 덜어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헤드밴드 길이 조절은 얇은 금속 와이어 프레임을 사용했는데 이 프레임은 날렵해 보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휘어질까 걱정이 될 정도로 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헤드셋 좌측에 볼륨 조절 노브와 음소거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며 마이크에 탈부착이 가능해서 언제든지 빼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티타늄 50mm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으며 USB 사운드 카드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서 레이저 시냅스를 통해서 공간감을 키워주는 THX 모드와 EQ 설정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감과 발소리 캐치 등이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고 저음과 하이가 강조된 성향을 보여줍니다. 10만원대 헤드셋 치고는 상위권이라 할 만큼 균형 잡힌 소리를 보여주지만 일정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면 치차름이 약간 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사운드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는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 뒷면보다 전면의 소음이 잘 돼서 주변 소리보다 말소리를 잘 잡아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기본적인 성향은 뚜렷하고 날카롭다고 할 수 있는데 마이크 역시 10만원대 가격치고는 꽤 준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네스를 이용하면 볼륨 조절, 마이크 부스트, 게이트, 이퀄 조절 등 다양한 모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환경에 맞게 변경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약 260g으로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데 여기에 헤드폰에 도톰한 메모리 폼까지 더해져서 장시간 게임에도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레벨에서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1과 비교했을 때 소리의 품질로만 본다면 레이저 플랫샤크 V2가 조금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크티스 1 같은 경우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무선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성비는 더 낮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천하는 게이밍 헤드셋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헤드셋 구매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